하고 있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빠른 그 시일 내에 하나의 국가 R&D 흐름 분류에 들어가야지만 제대로 된 이 기술 분야로서 인정을 받고 또 그 작동이 될 것 같은데, 그때도 바이오 테크놀로지가 있기 때문에 블루 테크놀로지에 또 충돌이 일어납니다. 좀 이 부분은 분명히 좀 우리가 고려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국립생태원하고 아까 전에 그 퍼미니안 그 연구소가 같이 공동으로 그 진행한 2020년도 진행한 연구 결과에 보면 이 한국에서도 이러한 바이오 미미크리, 즉 이제 성책 기술에 대한 관심은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지만 투자는 너무 적다. 이 전체적인 거죠. 거기도 투자 내용은 어느 정도 투자하고 있다는 그런 건 하나도 없습니다. 해놨습니다. 논문 특허만 돼 있고요. 투자에 대해서는 다 빠져 있습니다. 그게 이제 뭔가 분명히 좀 어려움이 있는 게 있고, 또 생태 모방 그 기술 그 발전 계획을 수립했다고 돼 있는데 그것도 공개가 안 됩니다. 그 앞으로 2025년까지 진행하려고 2018년도 수립한 걸로 돼 있는데 지금 공개된 것 같은데, 그거 찾으려고 제가 거의 한 달 동안 이것저것 다 하지만 결과 안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뭐 이 부분도 지금 현재 이렇게 좀 일부 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블루 테크놀로지라는 개념으로 가는 게 아니고 다른 분야에 그냥 녹여서 가고 있다. 그리고 뭐 국내에서도 조금 이제 이런 산업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고, 그다음 저건 국립생태원이 이 생태 모방 연구팀을 만들어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도 조금 의외한 것 같아요. 이게 과연 그 생태원에서 해야 될 것인지 저는 조금 의문을 가지고, 또 더욱더 이제 앞으로 그 재미있는 부분들은 이 생태 모방 서비스 플랫폼을 여기서 선점하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또 문제입니다. 잘 돼도 문제고요. 이 부분은 빨리 관리부가 하든 국가 차원에서 해야지, 이게 지금 환경부 내지는 이 국립생태원 차원에서 하는 정말 이건 구멍가게 중에서도 아주 정말 저 구석에 있는 한 구멍가게 형태로밖에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앞으로 고려해야 될 것 같아요. 현재 이런 경상북도 특히 경산시 쪽에서 이 관심을 가져가지고 융합 센터를 만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지금 저는 어떤 형태가 조만간 만들어지지 않을까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의 경우에 이 대중의 이 관심도 나타내는 것도 보면 이게 최근에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 2019년도 초기까지는 좀 올라갔는데 와서 조금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이 부분도 결국은 이게 이 정부 R&D 예산으로 이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심을 유지하게 하는, 그래서 이런 활동들이 필요하고 많이 좀 홍보도 하고 해야 되지 않나, 이걸 생각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이 부분을 자세히 지금 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발표한 내용들을 근거로 했더니 쉽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 부분을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이 부분의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는 좀 말씀드리고 있고요. 아울러 네덜란드도 상당히 지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린 딜을 통해서 이런 생체 모방 로드를 완성하고, 심지어 이 네덜란드 경우는 지금 각 분야별로 이러한 청색 기술이 앞으로 미칠 영향까지 정밀하게 지금 나름대로는 조사 분석해서 앞으로 이 각각 분야에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이냐, 이런 지금 하나의 로드맵이 나와 있다는 게 굉장히 놀라운 부분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생태원 국립생태원 연구에서도 일부는 나와 있습니다. 아직 이게 정밀하게 돼 있지 않고요. 저는 또 그런 포미니안 연구소를 100% 믿을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한번 국가 차원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부분은 거기서 활용한 여러 가지 방법론들을 가지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가지고 다시 한번 좀
조사 분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야지만 앞으로 정말 이게 절실히 필요하고 이런 그 우리의 국민 소득이나 그 GDP를 늘리기 위해서는 정말 이 분야에 어떻게 지금 그 더욱더 많은 투자가 필요하고 지원이 필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로는 약간 개인적으로 가다 보니까 실제로는 디테일한 부분에서 지금 약한 거죠. 이게 지금 하나의 한계입니다. 그리고 뭐 여러 기업들이 그 오포일 같은 경우 챔버 프로펠러를 활용했던 부분이라든지 또 이 네덜란드 같은 경우도 좀 이런 부분을 많이 좀 하고 있다는 거 지금 보시면 되고 이건 넘어가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미래의 청색기술 경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합니다. 이 생태원에서 발표한 그 내용을 보면 앞으로 이 그 청색 기술이 그 우리 GDP에 미칠 2035년과 2050년 미칠 그 영향에 대해서 어느 정도 GDP에 기여할 것이냐는 게 지금 그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아마 그 미국 그 페미니안 연구소가 갖는 나름대로 노하우를 가지고 했겠지만 조금 멍청하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이걸 다시 우리는 배워야 된다는 거죠. 중요하게 보면 농수산 경우에 약 한 2035년 경우는 GDP에 한 5% 정도 영향을 미칠 것 같고요. 2050년에는 심지어 15% 정도 영향을 미친다. 이런 결과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매니팩처링에도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거. 이게 대한민국의 지속적으로 글로벌 제조 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실제로 이제 청색 기술이 정말 절실하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전기, 가스, 이 건설, 서비스 분야 이렇게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게 지금 생태원에서 이 같이 만들어 놓고 이 FBEI하고 그 NIE가 국립생태원 같이 해서 이거 보고서를 발표하게 되는데 거의 숨겨놓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이게 지금 제대로 공개가 되질 않았습니다. 이게 지금 제대로 공개가 되고 그래야지만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데 정말 맞는 거 아니냐 보자. 그러면서 그 블랙박스를 이제 풀어가는 작업들이 시작이 되는데 현재는 블랙박스가 있다는 조차도 지금 드러내지 않는다는 거죠. 실제로 이건 딴 얘기입니다만 과학기술 정책이 왜 상당히 발전되고 과학기술 혁신의 이론이 이론화가 잘 됐느냐 이건 그 문제거든요. 미국에서 60년대 50년 이후에 정부가 연구개발에 많은 투자를 하면 국가 경제 성장과 국민 복지를 가져온다. 그 내용은 모르죠. 가져올 것 해가지고 버네버 부시의 앤드리스 프론티어, 사이언스 앤드리스 프론티어라는 유명한 보고서가 있죠. 그거로 인해서 설득이 돼서 바로 전쟁 때 동원된 인력이나 예산을 NSF라는 쪽으로 좀 만들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연구자들이 연구개발을 하도록 만들었죠. 근데 한 60년대 가니까 이렇게 투자한 돈이 별로 산업이나 국가에 도움이 안 되더라. 이 하나의 유명한 논문이 나왔어요. 이제 물론 연구자의 보는 시각에 따라 나온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러면 도대체 이게 이 연구 개발이 어떻게 돼가지고 산업화되고 사회 경제에 어떤 영향을 이걸 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과학기술 정책 혁신 이론에 갑자기 그쪽 돈이 많이 들어가고 많은 연구를 하게 됐거든요. 그런 전례를 보면 이 청색 기술도 이런 것들이 조금 멍청하지만 자꾸 공개가 돼야지만 정말 맞는다. 이렇게 중요한 큰 영향을 미치는데 이거 정말 봐야 되지 않느냐. 투자해야 되지 않냐. 그런 한편에서는 이게 지금 뭔가 잘못된 게 아니냐. 그러면 안에 내용을 들어가 보는 거죠. 청색 기술이 어떠한 지금 우리 이 분야별로 영향을 미치고 이게 GDP에 실질적으로 작동되는지 일단 장이 써야지만 거래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장이 쓰지 않는다는 게 좀 큰 아쉬운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게 잘 됐던 실제로 정치인들이 얘기하듯이 보고 빼놓고는 다 노이즈 마케팅도 다 필요하다는 거 똑같은 겁니다. 청색 기술도 지금 그런 시점이 지금 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자꾸 뭔가 이게 중요하고 이런 것들이 이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걸 자꾸 지금 던져야지만 거기에 대한 대응으로서의 활발한 뭔가 지금 일어날 거고 그걸 통해서 정말 다른 이제 경로를 찾아가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말씀 드리고자 하고요.
그리고 뭐이그 GDP에 미치는 영향이 뭐 그게 말씀드리게 되면 2035년 한 2% 정도 영향을 미치고 2050년 한 6.1%고 고용으로 보면 약간 그 2035년에 그 6,000밀리언 차이니까 천천히 64만, 예, 65만. 64만 하고 약 한 200만 정도의 자업을 가져오고 엄청나네. 분야별로는 하는데 굉장한 엄청난 거예요. 실제로 어떻게 보면 대선 주자 입장에서는 정말 이게 좋은 엄청나네. 꼴이죠 보면. 설령 뭐 이게 조금 멍청하다 그러면 다시 들어가가지고 정말 이게 다르게 되는 걸 찾아야 되는 거고 이런 그 좋은 결과를 가져온 보고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지금 그 이 활용되지 않고 있다. 혹시 소장님 이 보고서 보셨습니까? 작년 10월인가? 예. 여기서 나한테 바뀌지 돈 전체도 바뀌네. 잠깐만 그 아까 200만이라는 그 여기. 부분이 그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이렇게 연관된 기관 저 위에 연구자나 저 이런 위에 쪽인지 저기 모든 있죠. 모든 그 산업 분야에 실제 미치는 그거죠. 고용이 분야별로 고용 있잖아요. 산출. 저 위에 분야별로 있네요. 분야별로. 저거는 훨씬 더 늘어날 수 있죠, 사실은. 그렇죠. 사실 아이, 보수적인 훨씬 늘어나죠. 예, 예. 수산 쪽이 아, 15만 그럼요. 9천 예, 명. 예. 자, 뭐 이렇게 되시고요. 그리고 심지어 또 이게 갖는 또 큰 효과가 지금 넷째로 맞아요. 진짜 나와 바로 진짜. 엄청난 이 환경에 기여한다는 진짜 거죠. 나와 진짜. 네. 그 이러한 그 에너지 고갈 문제 또 그 이 광물 자원의 고갈 문제, 그 수표의 문제, 고갈 문제, CO2 문제 그리고 그 오염 문제 이걸 또 감소시킬 수 있어. 심지어 2050년경 가면 약 한 빌리언이니까 빌리언 원이니까 4조. 4조 한 4.5조 정도. 엄청나. 네, 한그 우리 GDP 한 20% 정도를 글쎄, 세이빙할 수 엄청나, 있다. 엄청나. 이게 엄청난 효과거든요. 이거 하나만 잡아도 대한민국이 있으면 엄청난 목소리가 될 수 있을 것 그쪽을 같아요. 대선 그건 후보들이 네. 딱 들고 이거 하겠다고 하면 되는데 네. 그런 이런- 후보가 잘 안 나타나. 근데 지금 이제 넷제로가 구현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환경 기술 내지는 녹색 기술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는 거고요. 그렇죠. 지금 이제 이쪽으로 가야지면 더욱더 넘어가야. 이제 새로운 형태의 발전, 소위 말해 제대로 된 성장까지 같이 가는 거고. 그 성장까지 같이 녹색 가는 기술은 녹색 성장은 기술은 안 돼. 약간 이걸 이제 성장 안 돼요. 그렇죠. 성장이 안 되고 쭈그라들어. 예, 이게 그 부분이 있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요거는 이제 그이 생태원하고 그이 FB EI가 같이 한 레코멘데이션 제가 조금 더 붙인 부분. 생체원 한 거 없어요. 돈만 됐다니까. 이 보면 이제 이 청색 기술은 그런 교육 그렇죠. 한 그 분야로 들어가서 이제 어릴 때부터 이걸 해야 된다. 그리고 제가 또 덧붙인 건 이겁니다. BM입니다. 중국 비즈니스 모델이 있어야 중국 된다. 하고 있죠. 네. 비즈니스 모델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기술이 소용이 없는 맞아요. 네, 그게 돼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회사라든지 공학 기술팀의 그 최고 전문가들이 이제 이걸 알도록 해야 된다. 이게 제일 좋다. 보고서 중에 최고. 그다음에 이 그 과학자와 생물학자를 연계하는 그 청색 기술 인큐베이터 설립해 가지고 이걸 통해서 이제 또 확산 실질적인 확산이 필요하다. 최고. 그리고 정부 R&D 예산 늘려야 된다. 이건 뭐 지금 제가 보니까 1년에 50억이면 우리가 이제 내년쯤 되면 한 30조 그럼 몇 프로냐? 지금 이건 뭐 말도 못 꺼내는 거죠. 그거 좀 안 되는 거죠. 0%. 네. 그래서 그냥 전문 0%죠. 인력을 좀 키워야 되고요. 그다음에 박사과정도 좀 지원해야 될 거고 국제학회 참여 교류도 해야 된다. 이게 중요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러한 그 청색 기술 뭐 도전 챌린지 이런 것들 대회를 해가지고, 네. 다양한 대중들의 인지도를 높게 해야 된다. 특별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그리고 또 하나 이걸 이제 확산하기 위해서는 결국 산업 쪽으로 가기 그렇죠. 위해서는 투자. 이러한 이 벤처 벤처. 캐피탈 펀드 매니저들이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계속 나름대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이걸 좀 찾아낼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그 레코멘데이션 상당히 좀 잘 돼 있어가지고 이게 제가 좀 조금만 보고서에 더 백미가 네. 그 앞으로 청색기술 2030을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그래서 무엇보다 먼저 장기적인 청색기술 경제 영향의 수요 분석을 하든 디테일하게 로드맵을 만들자.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국가의 이제 기술개발 핵심 전략 경로로서 청색 기술을 좀 선정하자. 지금 대한민국이 그 탈추격형이고 그 경로 의존적인 부분이 이제 탈피해야 된다. 창조적 경로를 만들어야 돼. 그렇게 주장하면서 아니 찾아내는 거 없어요. 여기 지금 이렇게 제한돼 있는데 이것을 또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어떤 이런 그 청색 기술과 청색 경제 개념을 가지고 그 대한민국의 새로운 그 먹거리 내지는 이 환경과 우리의 경제 사회를 결합하는 지속 발전 가능한 부분에서의 하나의 발전 경로로 우리 만들 전략적으로 채택하자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 이제 육성 지원과 법 제정 제도인데 이건 뭐 법이 통과되면 이런 중장기 계획 세우고 기본 계획 세우면 조금 좋아지지 않을까 좀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R&D 예산, 즉 정부 R&D 예산의 한 1.5%는 좀 투자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아마 연차적으로 0.5%씩만 늘리면 30조 원에 0.5%면 한 1,500억 정도. 그래서 한 뭐 3년 정도 하면 한 4,500억 정도, 그리고 한 5천억 정도 이제 여기에 기본적으로 인프라로 넣어서 그 세계 어느 나라도 하지 못하는 대한민국만 하는 원천과 기반 기술, 즉 그 미국의 달파가 그런 원천 기술을 만들어서 그 모든 그 기업들, 세계 글로벌 공룡 기업들이 그렇게 성장했듯이 그런 걸 만들어내자. 그게 있어야지만 기업들이 할 수 있어요. 기업이 직접 이거 다 하기 어렵거든요. 기업은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그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 그다음 이와 관련된 연구센터,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청색 기술 경제 전략 정책센터가 필요하다. 이거는 비즈니스 모델로 연결돼야 되기 때문에 연구센터만 가지고 어렵다고 봅니다. 정책 전략을 만드는 쓸 때 필요성이 필요하고 사람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이 청색 기술은 청색 기술에 거쳐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경제하고 반드시 연결돼야지만 식물이 손에 잡히고 이게 실질적인 이제 그 생태계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베이스가 되기 때문에 비즈니스 모델을 포함해서 생태계 조성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뭐 성공계 청색 기술을 위한 자연의 생존 방식 6가지라 그래가지고 부분적으로 적용 대응해야 된다. 요런 실제로 이게 뭐 로봇공학의 3원칙이듯이 앞으로 청색 기술의 어떤 그 6가지 원칙이 기본적으로 있는 부분인데 요런 논리를 가지고 비즈니스 모델하고 기술 개발하면 저는 뭐 충분하게 우리 앞으로 미래의 지향적인 부분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좀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우리가 이 추격형 탈피를 뭐 하자고 아직도 못했던 부분이 있어요. 이제 이런 시도 이게 물론 이거 하나만 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 개 중에 이거 하나로서 해볼 가치가 있다. 그렇게 해가 전략적 선택해서 그러면 이제 누구 캠프에서 이런 맞춤을 있으면 전략적으로 하나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한 5천억 정도 넣어가지고 한 3년에서 4년 정도 하면 어느 정도 인프라가 만들어져요. 그러면 이제 이게 확산될 수 있는 게 그렇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기반 정밀 분석 진단이 필요하다. 지금 이게 제일 약한 거죠. 아무리 좋은 개념이라도 지금 데이터가 뒷받침되는 디테일한 분석이 되지 않으면 누구도 이게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그만큼 뭐 GDP나 고용 창출 다 기여한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그 데이터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빨리 좀 하고 그리고 청색 경제 시나리오를 좀 만들어서 정말 이제 손에 잡힌 수요들을 만들자. 뭐 사례를 가지고서 얘기할 게 아니라는 거죠. 이런 것들 가지고 앞으로 하다. 이를 위해서 국가 역량을 좀 집중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고 무엇보다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앞으로 대한민국에 끌고 갈 수 있는 새로운 글로벌 경제사회 패러다임의 한 축으로서의 이 청색 기술과 청색 경제를 끌고 갈 수 있도록 하고 이걸 하기 위해서는 국내의 글로벌 자원이고 국내에서도 인문사회 문화까지 포함해서 이 부분에서 정말 비즈니스 모델과 이 기술적인 부분, 경제 연계된 부분 이걸 좀 드릴 필요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꼭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 제일 지금 아쉬운 게 진짜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자꾸 하시는 피트러그 교수가 한 거지만 대한민국이 지금 이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 대선 주자분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이 얘기들입니다. 항상 21세기